근데 이번 선거는요, 이길 수 없는 선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에 천호 사고가 크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환경에서 치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그러면은 이 씨앗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선거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거는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고 당권에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멸감을 느끼고 탈당까지 해버리겠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 대행의 결심이 서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처음부터 참여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절차는 쏙 빼버리고 국민의힘 그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난 후보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정치적 소신 결단 결심 갖겠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어제 조금 더 화제가 됐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 탈락 후에 정계 은퇴에 의해서 탈당까지 선언했거든요. 그 SNS에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은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너무 그동안에 좀 아쉬움을 좀 토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김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의 뭐 SNS를 통해서 정계 은퇴와 그리고 이제 탈당 선언까지 이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뭐 이 보수 진영의 정내미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죠. 정내미가 떨어졌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을 갖다 또 우리 당의 핵심들이 또 모셔가지고 그분을 후보 내세울 때도 국민 여론에서는 이겼는데 결국은 다운들의 선택에서 본인이 졌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민 여론에서도 이기고 다운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나름 뭐 그 3년 전에 그 패배에 또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의 위원장들을 많이 접촉도 했고 네. 많이 자신이 또 자신감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서두에 뭐 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파이널 후보 2명 경선 결정하기 이전에 갑자기 무슨 기류가 생겼어요. 그 기류에 대해서 자기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당이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응?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으로서 호의했던 그런 세력들이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갖다가 흔드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말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비람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아마 토로한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밤에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실질적으로 우리 당 이제 경선 마지막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우리 당이 진정 어린 자정의 그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들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냥 대책 없이 아무런 성찰, 반성 없이 이런 자정 노력 없이 자신만 선택해주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고 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행하고 후보 단일화라는 이 카드가 있다. 이걸 뭐 한덕수 대행인들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람입니까? 이게 국민의힘 경선이 실패한 요인이 뭐 저는 실패라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흥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여전히 윤석열의 이미지가 우리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은 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다들 자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자빠졌다는 표현은 뭐하지만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최종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 사유가 바로 한덕수 대행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차출을 통해서 이미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처음 11명으로 시작하고 8명, 4명, 2명 가지만은 이게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력을 확보하는 그런 집단 쉽게 말하면 지성이 작동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행식이고 그
하나는 그냥 한덕수 차출론에 힘을 실기 위한 그 과정으로 비춰지니까 흥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덕수 차출론에 지금 국힘 경선이 좀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 그 동아일보 그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한덕수 대행을 조금 도와달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좀 파장이 일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 의미가 뭐였든 간에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당의 후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 지도부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추대론이 나온다 그래서 그 관련된 더군다나 이제 정대철 의장이 원로시고 정계에 그 헌정회장이시지만은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뭐 단일화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심각한 해당 행위를 당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뭔가 연합하거나 단일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자당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자당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연합이나 단일화에서도 승리해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 당의 구성원들의 책임입니다. 그게 정당이에요. 근데 자당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당의 지도부들도 마치 이거는 이제 이 경선은 요식행위고 끝나고 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후보 자리를 갖다 바칠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비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거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 오늘 조간 4면에 그 사실 이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기획 기사가 나갔는데 지금 이런 한덕수 등판론이 그 국민의힘의 당원권을 침해하고 또 경선을 무력화하고 또 거급을 내고 출마한 다른 주자들과 형평성, 공정성, 뭐 지도부의 월권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좀 아프시겠지만 김성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비난받고 비판받아도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108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당에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이 조기대선 전국에서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현역 의원들은 어느 캠프에 직접 몸을 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정치적 소신과 결심으로서 자신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도와야 되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어요. 그 연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때 자신이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민의힘 경선 이 자체가 흥행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허리 많은 권영세 비대위 위원장이 뭐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하는 개인적인 본인의 뭐 좀 친소관계가 또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당내 지금 현재 이 경선의 흥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누가 지금 현재 우리 후보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와 1대1 내지는 다자구도로 이렇게 산입을 시켜봐도 의미 있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질 않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한동훈 또 대응하고 마지막 이 흥행을 위해서 좀 본인이 뭐 노력하는 고육지책을 내고 고육지책이죠. 그런 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전에 박원석 의원 지적대로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 단일화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나는 한 달, 두 달 전에도 만일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어떤 소신과 본인이 결단을 통해서 결심이 서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처음부터 참여하려고 해요. 뭐 대응으로서 이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자신은 또 미국통으로서 또 통상 전문가로서 뭐 또 이런 뭐 지금 현재 간세 전쟁 그리고 통상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걸 본인이 뭐 전문성을 가지고 이 대응 체제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총리로서 3년 동안 국회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을 상대해 보니까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큰일 났다. 자신이라도 몸 던져서 이 잘못된 과도한 입법 권력의 이 독단과 전행이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하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절차는 쏙 빼버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국민의힘 그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난 후보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 소신 결심 갖겠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시너지가 있을까요? 단일화를 하면? 없어요. 없고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정치에서 최선은 원칙 있는 승리입니다. 차악은 원칙 있는 패배입니다. 최악은 원칙도 없는 패배예요. 저는 뭐 한덕수 보수 빅텐트 이건 원칙도 없는 패배의 길, 최악의 길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그냥 승부를 해서 지더라도 그렇게 지는 게 원칙 있는 패배의 길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요, 이길 수 없는 선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에 천호 사고가 크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환경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그러면은 이 씨앗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선거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거는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고 당권에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쨌든 열패감과 그런 어떤 그 환멸감을 느끼고 탈당까지 해버리겠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한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그 당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이제 좀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에 90% 가까운 득표를 얻으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고 오늘 선대 인선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변수가 생긴 게 대법원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과를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보수 진영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또 이 막 좀 극우 유튜버들이 또 희망회로를 지금 막 만들고 돌리고 있는데 제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판사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어떤 법치를 갖다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신 재판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대박군 중에서도 그렇게 법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봐도 칭송받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히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공직선거법 이 최종 대법원의 결정 이 자체를 갖다가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빨리 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기본권 선택권이 이제 행사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닌 말로 진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을 한 건지 안 그러면 파기환송을 통해서 유죄의 입장을 유지할 건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대법원이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네, 저도 김석두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대법원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는 어쨌든 결정을 빨리 하는 거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속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지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선거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선고로 판결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요행을 바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랬다가 저게 무죄나고 공소기각 때문에 사법 리스크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올 수 있는 그 국민의힘의 전략적 상실감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과거와 단절하고 윤석열과 단절하고 제대로 승부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행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선대위 인선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보수 비명까지 포함한 통합선대위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면면들을 보면 뭐 윤여준 전 장관이나 권오을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는 뭐 이인기 전 의원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우클릭이 아니라 통합 행보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정성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2달 전부터 사실상 본인이 민주당 내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 측면에서는 대단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보수 중도로 이렇게 지향점을 넓히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펙트럼 자체를 갖다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이슈의 중심에 자신이 올라타고 그걸 또 끌고 감으로써 당내 반발 속에서도 그걸 또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그 처음에는 나는 이거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말 실용주의적 어떤 그런 큰 정치적 스탠스를 변화시켜 나가는가 그런 의심이고 저거는 일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거용이다. 그렇죠. 민주당 후보 이렇게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선녀들에 대한 어떤 참배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흔히 말하는 좌우 진영의 어떤 그 가장 그 논란의 중심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배를 하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그것도 또 박대준 전 회장까지 DJP 연합을 좀 그렇죠. 실무적으로 만드셨던 분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뭐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의 신화를 만든 포스코 회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저런 강폭적인 정치적 행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정감을 부여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국민의힘 나는 이 친구들 정말 뭐 하는 거냐. 그런 정치적인 행보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찾는 행보를 하지만은 정책적으로도 그래요. 정책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에 항상 늘 어젠다인 그런 상속세나 뭐 이런 감세 부분 기업들 문제까지도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 진영에서 막 정책을 날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못 했어요.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이 대선 전략이 오랜 시간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고 저걸 실행한 나가는데 민주당 내에 그런 조직적인 반발도 없는 가운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자 하는 그런 민주당 진영의 큰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구나. 뭐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우리 당을 참 좀 비판 좀 하고 싶은 게 지금이라도 상처 입은 국민들과 또 특히 억장이 무너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보수 진영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진정어린 사과해야 되고 그 사과와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이 좀 발걷어 붙이고 나도 자신들이라도 배지 몇 개 날리고서라도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보수 진영이 다시 이 처절함 속에서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김 의원님이 뭐 이재명 대표 칭찬을 하시니까 좀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그렇죠. 이제 본진이 튼튼하니까 과감하게 이제 외연 확장에 나선 거라고 보고요. 흔히 이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게다가 이번 정부는 인수협 출범해야 됩니다. 때문에 선대위 인선을 국민들이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도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인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갖고 있는 반감, 비호감 이런 거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거고 그에 반해서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지적하셨듯이 여전히 윤석열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국민의힘 이거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분발하고
이 성찰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거침없이 이후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저런 행보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 전통적인 정체성과 이제 충돌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고 집토끼를 안심시키면서도 뭐 산토끼 들토끼 잡는 이런 선거를 할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그게 투트랙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령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네. 예? 상법 개정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의 그 쉽게 말하면 정책적 이 정통성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도 제일 걱정을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175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있죠. 여기다 제왕적 대통령 이 통치 권력이 이재명 대표 손에 쥐어지면은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한 이야기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70%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엄청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그들의 공통 목표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자는 거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그렇게 큰 비상대권이라고 자신의 정당성, 당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13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 오판에 대해서 그 측근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대선 말 이후에 엄청난 국민의힘은 이제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이 올 겁니다. 통진당 딴 데서 해산 심판된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그렇게 한덕수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2명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을 걸고 그걸 갖다 저지하고 막아내고자 했는 거예요. 위원장당 심판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민주당이? 저는 당장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올 겁니다. 원래 좌파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요. 더군다나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민초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풀입니다. 그 국가재정의 문제점은 나중의 일이에요. 국가재정에 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끔 작년 12.3 비상계엄은 국가적 혼란을 이야기했고 어려워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됐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책임의 중심이 국민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조금 향후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